여러분, 혹시 아직도 병원에 가려면 새벽부터 번호표 뽑으러 가시나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2025년 7월부터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관리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잠깐,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올해 우리나라가 드디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어섰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고요? 바로 시니어 디지털 헬스케어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집에서도, 동네 경로당에서도 병원 못지않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제가 최근에 만난 인천의 박정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매일 혈당을 재야 하는데 요즘은 스마트워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 갈 필요도 없고 수치가 이상하면 바로 알림이 와서 정말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시니어분들이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나는 그런 거 어려워서 못해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소식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일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든 기술들이에요. 예를 들어 요즘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워치 같은 거 보세요. 이게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작이에요. 심박수, 혈압, 걸음수는 물론이고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는 이런 기술들이 훨씬 더 발전했어요.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무려 827조 원 규모로 성장했고 우리나라도 이 혁신의 중심에 서 있어요. 부산의 최영미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혈압약 먹는 시간도 깜빡하고 언제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났는데 요즘은 폰에서 알림이 와서 정말 편해요. 실제로 요즘 스마트폰에는 복약 알림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 있어요. 약 먹을 시간을 미리 설정해 두면 알림이 오고 먹었는지 확인까지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2025년부터는 집에서도 병원에서 받는 것과 똑같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AI 기술 덕분이에요. 스마트 체중계에 올라서면 단순히 몸무게만 재는 게 아니라 근육량, 체지방, 내장 지방까지 다 측정해줘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까지 알려준다고요. 대구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요즘 이런 스마트 체중계를 사용하고 계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와 거의 똑같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아침 측정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이제는 혈당 측정도 바늘로 찌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스마트워치나 패치형 기기를 붙이면 24시간 계속 혈당을 모니터링해 주거든요. 서울의 이미순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신데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하루에 몇 번씩 손가락을 찔러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수치가 높아지면 바로 알림이 와서 미리 대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 혹시 경로당 가세요? 그런데 요즘 경로당이 정말 달라졌어요.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해서 각종 첨단 건강관리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1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이 올해로 4년째인데 정말 혁신적이에요. 경로당에 가면 혈압, 혈당, 체중은 물론이고 심지어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까지 할 수 있어요. 부천의 한 경로당에서는 VR과 상현실 기기로 여행을 다니는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해요. 몸이 불편해서 멀리 여행을 가기 어려운 분들도 VR을 통해 전 세계 명소를 구경할 수 있거든요. 전주의 박순자 할머니는 경로당에 가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치매 예방 게임도 하고 가상으로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고 정말 신세계예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2025년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개인 맞춤형이에요. AI가 내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한테 딱 맞는 건강관리법을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어, 같은 고혈압이라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잖아요? AI는 내 생활 패턴, 식습관, 운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만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줘요. 광주의 정영희 할머니는 최근에 이런 AI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하셨어요. AI가 내 혈압 패턴을 분석해서 언제 약을 먹으면 가장 효과적인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알려줘요.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음성인식 기술이 발달해서 복잡한 조작 없이도 말로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혈압 어때? 하고 물으면 바로 대답해주고 운동 추천해줘 하면 날씨와 내 컨디션을 고려해서 적절한 운동을 추천해줘요. 코로나19 이후 원격 진료가 많이 확산됐는데 2025년에는 이게 완전히 일상화됐어요. 이제는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어요. 특히 만성질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혁신적인 변화예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약 처방받는 것을 집에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울산의 김영철 할아버지는 심장병이 있으셔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은 집에서 심전도를 측정해서 병원으로 전송하고 화상통화로 진료를 받으세요. 교통비도 절약되고 대기 시간도 없어서 정말 편해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도 정말 발달했어요. 스마트워치가 이상 신호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고 미리 등록된 가족들에게도 알림이 가요. 2025년에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치매 예방을 위한 디지털 기술이에요. 인지훈련 게임, 기억력 테스트, 두뇌 활동 측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어요. 한국의자이 같은 회사에서는 뇌건강관리 플랫폼을 만들어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재미있는 건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지 능력을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 기억력 게임, 계산 게임 등을 통해 재미있게 두뇌를 활성화할 수 있거든요. 창원의 이순옥 할머니는 처음에는 게임이라고 해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고 머리도 맑아진 느낌이에요. 2025년 디지털 헬스케어의 또 다른 특징은 가족 간 건강정보 공유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자녀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되죠. 예를 들어 할머니의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 자동으로 자녀들 휴대폰에 알림이 와요. 그러면 바로 연락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죠. 수원의 박명자 할머니는 딸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내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한다고 해요. 나도 혼자 있어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든든해요. 그리고 가족 건강관리 앱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걸음수 경쟁도 하고 건강한 식단도 공유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 깊어져요. 그런데 나는 그런 기계 다루는 거 어려워서 못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2025년 디지털 헬스케어는 정말 쉽게 만들어졌어요. 음성인식 기술이 발달해서 말로만 조작할 수 있고 화면도 크고 글자도 커서 보기 편해요. 그리고 복잡한 기능보다는 꼭 필요한 기능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AI 콜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확인해줘요. 복잡한 조작 없이 그냥 전화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 디지털 헬스케어 하면 비싸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실제로는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어서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들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시니어 디지털 헬스케어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경로당 스마트 기기 설치, 원격 진료 확대, 건강관리 앱 개발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올해 하반기에는 더욱 놀라운 기술들이 도입될 예정이에요. 먼저 디지털 트윈 기술이에요. 내 몸을 컴퓨터 안에 똑같이 구현해서 약물 반응이나 치료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돼요.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낙상 예방 시스템도 더욱 발달할 예정이에요. 집안에 설치된 센서가 24시간 모니터링해서 넘어질 위험이 있으면 미리 경고해주고 실제로 넘어지면 즉시 119에 신고해줘요. 또한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어떤 약물이 효과적인지 미리 알 수 있는 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이에요. 전국 각지에서 실제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제주의 고순례 할머니는 혈당 관리 앱을 사용하고 계세요. 당뇨 진단받고 나서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이 앱 덕분에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졌어요. 무엇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지, 언제 운동하면 좋은지 다 알려줘요. 강릉의 최영수 할아버지는 심장 모니터링 기기를 사용하세요. 부정맥이 있어서 항상 불안했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심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이 돼요. 이상이 있으면 바로 알림이 와서 빨리 대처할 수 있어요. 디지털 헬스케어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들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기기가 알려주는 정보를 맹신하지 마세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병원에서 받으셔야 해요. 둘째,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 쓰세요. 건강정보는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서비스만 사용하시기 바라요. 셋째, 너무 복잡한 기능보다는 꼭 필요한 기능만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더욱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특히 시니어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지능 의사, 로봇 간병인, 가상현실 치료 등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기술들이 일상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기술들이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도와줄 거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2025년 시니어 디지털 헬스케어 혁명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편리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변화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마시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생활 속 노후 팁에서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건강하고 스마트한 생활을 위한 최신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